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국은 전쟁 나면 버틸 수나 있겠어? 한국군 오합지졸이라던 중국 군사 전문가가 3초 만에 태세 전환한 이유. 여기 한 달간 한국군과 같은 부대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네덜란드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사력 순위에 걸맞지 않게 가난하고 열악한 모습만을 보이는 한국군의 모습을 보고 한국군은 거지군대라며 조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을 본 네덜란드 부대는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 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출신의 야닉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육군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고 있고 군인이라는 제 직업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웬 한국군이 저희 부대로 파병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군은 지리적인 특성상 유사시에 북한 내부에서 장기적인 침투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듯 기존의 환경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의 실전 파병 훈련을 자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물론 한국군은 매우 우수한 군대고 이런 수준 높은 부대와 함께 훈련을 진행한다는 점은 저희 부대에게 있어서도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 부대원들의 반응은 그저 미적지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대원들은 거의 다 시골 출신이고 외국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동료들도 많거든요. 심지어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를 모를 정도로 무지한 병사들도 많았기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나라의 군대와 함께 훈련을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고 자존심 상해하는 반응을 보였죠. 특히나 중국계 병사 헤인체는 한국 같은 후진국 군대와 훈련을 함께 한다면 네덜란드군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질 거라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그러한 그의 근거 없는 주장을 자제시키며 부대원들이 침착을 유지하게끔 독려했으나 한번 터진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봤자 국가가 결정한 사안에 저희 같은 군인이 감히 반함을 할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한국군은 저희 부대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군을 얕잡아 보던 저희 부대원들이 줄줄이 들어오던 한국군을 향해 야유를 보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 매우 당황했고 황급히 부대원들을 말렸지만 충격적이게도 군 간부라는 놈들마저 병사들을 따라 한국군을 야유하는 야만적인 모습만을 보여줬기에 저는 결국 이들을 진정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평균 신장이 가장 큰 국가인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군인들은 연합훈련 때마다 다른 국가의 군인들을 보고 키가 작다며 무시하고 도발하곤 하죠. 그리고 보통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의 군인들은 이러한 도발을 정면으로 응수함으로써 서로 간의 육탄전이 벌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군들은 도발을 하는 저희를 보고도 그저 픽 웃으며 무시할 뿐이었고 덕분에 별다른 신체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평화적인 상황에 안도를 하면서도 초면의 상대가 도발을 해왔음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한국군의 모습에 약간의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얼마나 겁이 많으면 자신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저 못 본 채만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한국군에 대한 우수한 평가는 그저 과장일 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뒤 이러한 제 한국군에 대한 실망에 쐐기를 박아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은 저희 부대에 오자마자 정체불명의 공사를 시작했고 저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대체 이들이 무슨 공사를 했나 싶어 찾아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군은 침대도 없이 잠을 자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면 침대조차 없이 잠을 잘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아무래도 경제대국이자 군사 강국인 한국의 모습은 그저 허상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중국계 병사 헤인체는 부대 내에 한국군은 침대가 아닌 맨바닥에서 자는 거지군대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을 말리기도 지쳐서 그저 두 눈을 지그시 감을 뿐이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자꾸만 뭔가를 지어댔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삽질과 못질이라면 도가 텄는지
하루 만에 그럴듯한 시설물들을 짓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는 창립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서유럽의 갑작스러운 이상기후 때문에 네덜란드에는 50년 만에 한파가 찾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한파는 며칠씩이나 지속됐기에 건물 안에 별다른 난방시설이랄 게 없는 상황에서 부대원들은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 정도의 한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네덜란드였기에 네덜란드군에는 이러한 한파를 대비할 만한 어떠한 대비책이나 대처 요령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군 간부들은 당장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상부에서는 그저 군인이 추위가 두려워서 훈련을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저희의 요구를 묵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병사들은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탓에 동상에 걸리기 일쑤였고 몇몇 부대원들은 심각한 감기와 고열로 앓아눕더니 급기야 훈련까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혹한기에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도 생활관에는 별다른 난방시설이 전무했는데요. 병사들은 TV를 켰을 때 발생하는 약간의 열로 몸을 녹이기 위해 여럿이서 TV에 달라붙는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을 정도로 상황은 정말 생사를 가릴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상 악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부대 내에서 치료하기엔 너무나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외래 진료를 받는 병사들도 속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상부의 현실성 없는 한심한 결정 때문에 부대에는 이러다 모두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 중국계 병사 해인채는 자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며 샤워실에 그다지 따뜻하지도 않은 미온수를 몇 시간이고 틀어놓으며 자신의 체온을 높였는데요. 결국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온수를 전부 사용한 탓에 부대원들은 온수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한국군의 숙소에서는 늘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고 심지어 몇몇 한국인 군인들은 반팔에 반바지 차림으로 밖으로 나와서 뜨거운 몸을 식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들의 황당한 모습을 보고 일부 약물이 합법인 네덜란드의 국가적 제도를 이용해서 이들이 부대 내에서 약물을 섭취한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그렇게 한국군의 숙소를 급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차가운 얼음장처럼 싸늘한 냉기만 가득한 네덜란드 군의 숙소와는 달리 한국군의 숙소에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너무나도 황당한 마음에 그 즉시 한국군 간부에게 숙소가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한국군 간부는 영어를 사용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공사를 했던 거 못 보셨어요? 한국에는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보온 기술이 있고 저희는 여러 재료들을 모아 임시방편으로 온돌을 만든 것입니다. 그나저나 네덜란드군 숙소에는 마땅한 보온시설이 없는 것 같던데 상황은 좀 괜찮으신가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군은 군 숙소를 온돌방으로 개조한 것이었고 저희들이 별도의 침대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온돌 덕분이었던 거였죠. 심지어 한국군의 시설 부대원들은 여러 재료들을 임시방편으로 모아서 온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엄청난 실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국군의 놀라운 응용력과 실력에 놀라 입을 벌린 채 굳어있자 한국군 간부는 추가적인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는 한국군에 입대하면 엄마 손에 귀하게 자라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아들마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스스로 할 수 있게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운전병으로 와도 운전뿐만 아니라 삽질과 각종 장비 수리, 진지 구축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변한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한국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싸구려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힘을 숨기고 있던 이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지금 네덜란드의 부대원들이 얼어 죽어가고 있기에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서라도 한국군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의 빌다시피 요청하는 제게 한국 측에서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현재 강추위로 인해 온돌 시공 작업은 어려울 것 같으니 저희 숙소에 온돌방 몇 개를 내주겠습니다. 저희는 한국군에게 그렇게나 도발과 조롱을 일삼았지만 한국군은 저희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한국군이 저희를 무시했던 건 그들이 약해서가 아닌 너무나도 강한 내면을 갖고 있었기에 나약한 저희 따위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저희 부대원들은 지치고 병약해진 몸을 간신히 이끌고 한국의 온돌방에 누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자신만 살기 위해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중국계 병사 해인채는 눈물까지 흘려대며 이제야 살았다는 말만을 반복했죠. 그렇게나 앞장서서 한국군을 비하했던 그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를 한국이 살려주다니 저는 역시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 덕분에 무사히 이례적인 한파를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즈음 저희는 한국군과의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명목상은 연합훈련이었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국군은 그야말로 친선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훈련에 임하는 것 같았지만 상부에서는 한국군을 압도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저희 부대원 전원에게 포상 휴가를 주겠다는 은밀한 제안을 건넸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은 눈에 불을 켜고 훈련에 임했죠. 하지만 저희는 마치 산책을 나온 듯 설렁설렁 훈련에 임하는 한국군에게 압도적으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군의 사격 실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서 한국의 전 부대원들은 쐈다 하면 어김없이 만발을 맞췄거든요. 한국군과의 사격은 그야말로 성인 남성이 초등학생과 복싱 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였고 저희는 압도적인 패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러나 저희에겐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전술훈련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격이 재능이 9할이라면 전술훈련은 더 악발이 같고 머리 좋은 쪽이 이기기 때문에 휴가라는 동기부여가 있는 저희에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술훈련은 더욱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국군은 그야말로 엄폐의 귀재들이었고 이들은 정말 귀신처럼 순식간에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새에 저희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저희 부대원들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고 몇몇 부대원들은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계 병사 해인채는 오합지졸인 한국군에게 지는 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휴가를 반드시 얻어서 엄마를 보러 가야 했다며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렇게나 해인채의 한국군 비하에 선동당하던 부대원들이었지만 한국군의 압도적인 모습을 연이어 본 지금 저희 부대원들은 이제 그만 좀 억지 부리라며 해인채의 방탄모를 강하게 후려쳐버렸는데요. 결국 해인채는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는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도망가 버렸고 이내 한국의 부대원들은 패배감에 좌절하고 있는 저희를 위로하러 오더라고요. 한국군은 어떻게 항상 대인배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그들은 저희가 처음에 조롱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보였고 아무래도 한국군은 전 세계 군사력 순위 5위에 걸맞은 압도적인 군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절망감에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저희를 어디론가로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내한 컨테이너 건물 속의 작은 부스에는 웬 음향 기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는 노래방이라는 부스였고 한국군은 방금 전 보여줬던 무섭도록 냉철한 모습은 어디 갔는지 정말 약물이라도 한 것처럼 정신을 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노래와 춤은 정말 언어를 초월하는 에너지를 가졌는지 저희도 한국인들의 내일 따위는 없다는 듯한 흥겨운 분위기에 점점 전염되어 갔는데요. 결국 저희는 한국인들과 어깨동무까지 하며 노래방을 한껏 즐길 수 있었고 어느샌가 패배의 좌절감과 휴가를 얻지 못했다는 절망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노래방에서 완전히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한국군은 저희를 위해 바베큐 파티까지 열어줬거든요. 솔직히 삼겹살을 처음 본 저희는 지방이 너무나도 많은 삼겹살의 고기를 보고 이런 저품질의 고기를 먹다가 배탈이 날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된 한국인들을 믿고 먹어본 삼겹살은 정말 최고였고 한국군은 근처의 한인마트에서 구해왔다며 한국의 전통 술인 막걸리와 소주까지 가져왔기에 저희는 정말 환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싫다며 눈물에 콧물까지 흘렸던 해인채였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삼겹살을 즐겼으며 정말 그릇에 머리를 쳐박고 삼겹살을 닥치는 대로 입속에 넣었는데요. 부대원들은 그런 말과 다른 행동을 일삼는 해인체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이내 한국군이 도발을 일삼던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상대할 가치도 없는 놈이구나 싶어서 무시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희는 한국군과 더욱 친밀하게 교류하며 여러 선진적인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식단부터가 그랬는데요. 네덜란드는 음식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아서 웬만한 음식이나 요리는 거의 다 수입에만 의존하곤 하고 그래서인지 품질도 안 좋고 맛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대원들은 늘 결식을 하고 군인 마트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곤 했는데 이건 늘 100%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 군인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는 한국군의 식단을 따라 한 이후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한식의 채소 위주의 식단은 저희 부대의 채식주의자 병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불고기나 제육볶음 등의 만들기 어렵지 않으면서도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한식 요리는 그야말로 모든 부대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 수많은 장병들의 건의로 인해 상부에서도 기존의 식사 대신 영양학적으로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는 한식으로 완전히 식단을 바꾸라는 명령을 내려왔고 부대원들은 마트에 가는 대신 맛과 건강을 둘 다 챙긴 한식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희 부대는 한국 덕분에 많은 혁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한국군이 세계적인 군대라고 평가받는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건 여담이지만 한국군은 노래방 시설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고 갔고 노래방 덕분에 저희 부대의 사고 및 탈염률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아는 그야말로 천재적인 사람들이었고 저희에게 선물 그 이상의 기적을 남기고 간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얕보던 병사 및 간부들은 전부 다 반성하고 한국을 찬양 중인데요. 그들이 저희 부대에 다시 오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희의 친구이자 스승인 한국인들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조롱 대신 엄청난 환대와 박수로 그들을 맞이해 줄 것입니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의 키 차이는 유전적 요인, 환경, 생활 방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전학에는 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전적 변이가 있으며 한 인종 그룹에서 다른 인종 그룹보다 더 흔하다고 생각되는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